자, 방국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어갈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우리가 이제 좋은 사주들은 보면 이제 주로 대운이 와서 안 좋은 대운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의 운세가 꺾어지는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방국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방국이 뭐냐면은 그 사주 자체가 방국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단명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팔자 자체 원국이 이 방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국을 잘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사주를 잘 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잘 나가는 사주, 뭐 일반 사주들은 대충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삶이 어렵고 몸에 장애가 있고 또 단명하고 이런 불행한 사주들을 잘 파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방국으로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방국의 개념은 팔자의 행위가 최초에는 원국의 의사에 따라 행하다가 나중에는 원국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처음에는 발음 품성, 뛰어난 업적 등으로 좋게 평가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문란한 사생활 등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형식이다. 방국은 원국의 의향을 잘 분석해야 하고 아주 작은 부분도 방국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 원국의 의향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원국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어떻게 어긋나는가, 이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방국이 된다. 이 아주 미세한 부분도 방국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예문을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은 원국, 방국 있죠. 원국, 방국은 원국 자체에 방국이 있는 경우죠.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거나 단명하거나 질병 등으로 본다. 특히 감옥에 가는 사주는 관살이 방국에 관여한 경우인이나 비급 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구조가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경한 방국은 가난하거나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로 재성이 방국에 관여한 경우다. 대운 방국은 원래 좋은 사주이나 그 운에서 모든 걸 잃는다. 대운 방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원국 방국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국 방국에 대한 예문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앞 시간에 우리가 풀어봤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해, 병자, 울축, 이무,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식신상관이 나와 있죠. 상관. 여기도 이거는 식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 걸 먼저 봐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신과 상관은 팔자에 있어서 이 팔자가 하고자 하는 생각, 의사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이제 이렇게 목생화해서 이 상관이 이 기토를 이렇게 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상관은 이 자수를 누르고 있죠. 이 병화는 우리가 이제 병화와 뭐 이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병자와 무자는 이제 같은 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이 천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수를 누르는 것이고 무토가 천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자수를 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화로 상관으로 자수를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죠. 기토 제로 기해 자합에서 이 팔자의 인성, 해자 인성을 제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이 음을 제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쭉 선을 그어 놓고 보면 이쪽은 양이 음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을 보면은 우리가 말한 주위 쪽을 보면은 이모자합이 있고 추고천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오화 음이 반대로 음이 양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그렇게 이제 이쪽과 이쪽이 서로 반대로 이제 이렇게 그 팔자에 작동하는 원리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식신과 재로 인성을 제압하는데 이쪽에서는 인성과 이 재를 갖고 식신을 제압하는, 그래서 이제 음이 양을 제압하고 양이 음을 제압하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좌우가 방국이다,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저렇게 표시해도 되고 좌우 방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방국이 많다. 그래서 이제 방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이 방국이 응기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이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국을 볼 때는 이 팔자의 의향, 원래 하고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 좌우로 나눠보고 또 상하로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문이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갑자대운 무술년 5월에 신장에 스텐스 시술을 받았고 수월에 내추럴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팔자가 이제 가보대운 무술년에 그 심장 그 수술, 스텐스 수술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망한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이제 보면
먼저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연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병화가 무, 무토, 이 식신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이 음을 제압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수와 이제 신금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신금은 확실히 제압이 덜 됐죠. 덜 됐는데 이게 또 이렇게 허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이 제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신금이 또 자수를 이렇게 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초적으로 보면 이 자수는 이제 이 오화를 사실 이제 좌우충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고,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제압을 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수가 인목을 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목이 천간에서 경금이 극을 하지만 이 오화한테 이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수가 오화를 바로 이렇게 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 자체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좌우 반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갑자대운이 되게 되면은 이 갑목은 인목이 도망간 겁니다. 인목이 흩어져서 이 오화를 지켜줬던 인목이 달아나니까 바로 좌우충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이 들어오면 이 연체가 전부 다 이렇게 술로 들어가게 되겠죠. 무술년에. 그래서 이때 수술하고 이제 사망한 그런 명다. 여기도 이제 보면 좌우반국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 을해, 임진, 정미. 그렇죠. 자, 이제 이 사주는 우리가 아마 이제 방국을 배울 때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임진과 을해는 이제 한 몸이죠. 우리가 연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체가 있기 때문에 필히 연체가 다른 걸 잡으러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자,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해수가 사화를 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상관으로 요거는 관이죠. 상관으로 관사를 제압하는 이런 구조죠. 원래 구조가. 근데 이제 이 기토는 이렇게 정화로 와버렸죠. 정화와 기토는 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로 와서 정임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눠놓고 보면 이쪽은 이 을해, 이 음이 양을 제압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반대로 이쪽은 서로 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좌우의 반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이 반국의 형태가 이 상관이 이 관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국의 주체가 누구냐? 반국의 주체가 관이더라 이겁니다. 이 기토가 일로 왔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 반국의 주체가 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겁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구조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이제 비겁이 되겠죠. 비견급제와 상관이 관을 잡았는데, 이쪽은 잡았는데 이쪽으로 와서 못 잡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대항이라고 그럽니다. 대항. 제압이 안 됐을 때 대항이 돼 있다. 반국이고 관이 반국의 주체이고 비겁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감옥에 가는 구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이제 그런 팔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이 비급 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구조 내지는 관이 방국의 주체가 될 때는 주로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예문은 대운 방국에 대한 거죠. 자, 요것까지 마저 보고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적천수 원문에 있는 사주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을축 갑신, 갑신 신미 그렇죠. 169페이지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에 토금이 왕하고 목은 뿌리 내릴 곳이 없는 데다가 다시 시간에는 신금이 있으니 원신이 투출되었다. 목이 극히 쇠약하니 수와 같다고 하겠다. 초운의 개미와 이모대운에서는 목을 생하고 금을 극함으로 고통이 많았고 부모의 언덕이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신사와 경진대운에서 금이 생지를 만남으로 자수성가해서 수십만을 벌었다. 기묘운에는 토가 무군하고 목이 득지를 하니 화재를 만났고 재물이 깨어졌으며 인목대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팔자를 그 임철초 선생님은 이게 종살객이죠. 이 지금 현재 신금이 이렇게 강하고 또 원신인 이 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갑을 먹은 힘이 없고 이 금으로 가야 좋다 이런 이야기죠. 금으로 종살격이니까 이 금이 나오는 운, 금이 왕성해지는 운이 좋고 이 목을 생하거나 목이 왕성하거나 금을 극하는 운은 좋지 않다. 자, 이제 우리 그 종격에서 그 종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초운이죠. 초운 개미 이모는 힘들고 개미 이모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신사와 경진운에는 대발했다. 신사 경진운에는 아주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묘대운에는 가족이 죽고 좋지를 않고 이 다음 운에 인대운에 죽었다. 이렇게 무인대운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금이 나오는 운들이 좋고 이제 이 목이 나오는 운이나 이렇게 수가 나오고 화가 나오는 운은 좋지는 않다. 이게 이제 종격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세력이고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이 미토를 포함해서 요게 또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 관살인데 이 왕상한 관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허실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허실 구조. 그 다음에 이 축과 미가 축미충을 합니다. 축미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축을 유통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구조로 이 팔자는 이제 유통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제 이거를 뭐 종격으로 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사람은 개미대운이나 이제 이럴 때는 개미대운 이럴 때는 이제 보시면 이 개수는 이 축이 올라온 거죠. 축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왜 이 개대운이 나쁜가? 개대운이 이제 우리가 유통 개념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 축이 이 축 중에 들어있는 개수가 허투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통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개수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개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제 다 썩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죠. 개수는 이렇게 이제 나무를 썩게 하는 병충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한테는 좋지는 않죠. 특히나 요 나무는 사목으로 봐야 되잖아요. 뭐 뿌리가 있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사목이고,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와서 생하는 거는 좋지를 않다. 더구나 이 개수 이 자체는 유통보다는 먼저 이 일주를 썩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대오는 충미충이 되면은 유통이 되지 않겠냐, 왜 근데 나쁘다고 설명하나, 그렇게 보죠. 자 근데 이 대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 이 초년은 여기에 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미토는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대운에 비록 왔지만은 이게 작용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충미충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목들이 연체되어 있는 목이 위로 오히려 들어간다. 그래서 개미대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대운이죠. 이모대운에 자 요 임수는 우리가 이제 신금이 또 허투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임수가 오게 되면 이 목을 이렇게 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팔자는 임수가 들어오면 물이 굉장히 왕해집니다. 이 근이 있고 또 천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금생수해서 목을 이제 이렇게 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사목은 물을 싫어하죠.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는 나무잖아요. 목재인데 물이 와서 이 나무에 이렇게 가게 되면 물을 담가 놓게 되면 이 마른 나무 쓸 수 있는 목재가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운도 좋지를 않다. 오대운은 왜 나쁜가? 오대운은 이제 원래 이 충미충이 돼야 되는데 오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충미충이 안 되죠. 요거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대운까지는 좋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사대운부터 이 사람이 이제 대발을 했죠. 신사대운은 신금은 이제 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이 이렇게 나왔죠. 허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와서 신사자합으로 짊어지고 간다. 요거는 이제 딴 사람이 되겠죠. 요런 게 있고, 지지에서는 또 사신합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통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진대운이죠. 경진대운은 이제 이 경금이 경진대운은 보면 이제 이 경금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세죠. 세서 만약에 이게 생목이라 그러면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목인데다가 을경합이 있습니다. 을경합.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유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진이 오게 되면은 이 들어가죠. 이게 축이 이 진으로 이제 들어온다. 요거 자체도 유통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대운도 돈을 많이 벌고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묘대운에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자, 이제 기묘대운이 안 좋은 이유는 왜 안 좋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 묘는 미가 음기되니까 이제 충미충해서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묘신합이 되죠. 묘신합.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는 원국에서는 축과 미가 충미충을 해야 좋아요. 충미충이 좋은 건데, 묘는 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서로 합을 해버렸죠. 이게 원국에서는 충인데 대운에서 합이 됐다. 요걸 우리가 대운방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운에서 묘신합으로 이 합이 되는 바람에 충미충이 안 된 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대운방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운방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대운에 죽었다. 요거는 이제 이는 간목의 녹이죠. 말년에 이렇게 녹이 내려오게 되면 인신충 당하고 이 미토에 인묘가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대운에 이 사람은 죽는다. 말년에 녹이 내려오면은 되게 좋지 않죠. 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이 방국에 대한 거를 좀 더 심화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방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복습한다는 차원도 있고, 이거를 한번 확실하게 익힌다는 의미로도 한번 이걸 좀 잘 숙지를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병자무술개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경호대운 정유년에 유방암이 전이돼서 사망한 그런 사주입니다. 경호대운 정유년에 유방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경호대운이면 이제 한 50, 60대 한참 살 나이인데 이렇게 죽는가? 자, 먼저 이제 이 팔자를 보시면 이제 이 병화가 나오면 무술은 항상 이렇게 연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게 병화일 줄 때 무술실을 보든지, 아니면은 병화가 여기에 나오든지, 병화가 있는데 무술이 이쪽에 있든지, 이 세 개는 항상 연체가 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이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양이 음을 잡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병화는 이 자수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요럴 때 병화는 무토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자 자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진토는 갑목이 이제 또 제압을 하고 있죠. 이 갑진의 상은, 진토는 갑목에게 확실히 잡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긋고 보면 이쪽은 지금 자와 진은 거의 제압되어 있는 상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정관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 술토가 또 이렇게 극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음이 재와 재고가 확실하게 제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쪽을 보면은 이 자수하고 이 진토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많이 봤지만 이 제압된 게 일주랑 합을 하는 이런 상황은 이게 방국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제압이 되어 있고 이쪽은 합을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좌우가 반국이 된 겁니다. 이 상이 굉장히 좋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무토기 때문에 자수를 다 제압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천간에 와서 이렇게 무게합으로 합했을 때 이 자수는 원국에서 반국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수와 계수의 상이 뭔가 이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 자수와 계수는 주로 이제 생식기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성분의 생식기 쪽을 자수와 계수가 많이 담당을 한다. 근데 이 자수 계수가 원국에서 흉신이고 반국의 요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 계수 계해는 문호잖아요. 문호고 사람의 몸으로 보면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여성분들의 어떤 성기 이런 걸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유방이 되겠죠. 여성분의 유방인데 이게 이제 반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식기 쪽에 문제가 올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호대운에 호우가 오면은 이 좌우충이 연기가 되죠. 좌우충이 연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반국이 될 때는 반국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돼서 먼저 이 정이나 오는 같은 겁니다. 정이 와서 정계충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화가 와서 좌우충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흉신들이 합을 하는 그래서 이제 반국이 응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국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언제 움직이는가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흉이 언제 온다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유금은 와서 진요합에서 유술천을 하죠. 연체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흉신인 반국이 응기가 되니까 요때 이렇게 사망을 했다.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국을 딱 잡아내면은 사주 볼 때 어떤 흉이 언제 일어나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제 인술, 이민, 기묘, 계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묘, 술 이건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술은 좀 예외지만 이 인이나 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살이죠. 관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금은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눠 놓고 보면 원래 식신으로 이렇게 묘유충해서 관살을 제압하는 게 이 팔자가 원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팔자가 작동하는 어떤 기본 원리가 이제 이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이 금은 목을 이제 뭐 영원히 제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유금은 이 묘목을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묘술합도 있고 인술공합도 있고 하니까 이 술이 굉장히 강하죠. 이 강한 술이 유술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의미는 이 유금이 원래는 이쪽은 이 목을 제압을 했었는데
이쪽에 있는 술이 와서 유금을 이렇게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반국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유통 구조로도 많이 봐요, 이런 게. 묘유충이 있고 묘술합 유술천에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좌우가 의사가 달라요. 이쪽은 충분히 이 관사를 금이니까 목을 영원히 제압해서 제압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 술이 엄청 강하죠. 강하니까 오히려 유금을 제압을 해버렸다. 그래서 서로 좌우가 반대로 돼 있다. 이게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요런 방국은. 만약에 이게 묘가 이쪽에가 있다, 인 자리에 여기가 묘가 있고 여기가 뭐 이게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묘술합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묘가 여기가 있으면 서로 좌우가 반국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국사주다. 그래서 이제 이 팔자가 반국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항상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요런 구조로 돼 있을 때 유통 구조하고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반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통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통 구조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게 좀 반국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갑인, 정묘, 울축, 경진,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기사대운 임신년에 19살에 무리를 지어 강도짓을 하여 5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네요. 기사대운 임신년에, 쉽게 말하면 이제 단체로 가서 강도질을 한 거죠. 강도짓을 해갖고 이제 감옥에 간 사주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을경합이 나오는 이런 사주들이 의외로 반국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하 반국으로 볼 수가 있죠. 상하 반국.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을경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경금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봤을 때 이쪽은 잘 돼 있죠. 을경합하고 축이 이렇게 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고, 원래 천간이 이렇게 을경합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지지는 이렇게 진으로 들어가 주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주가. 근데 이쪽에는 보면 이 정화가 그냥 허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목이 이렇게 생겨주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겁니다. 이 식신이 이렇게 경금을 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묘가 묘진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겁, 식신이지만 이걸 상관으로 보는 거죠. 비겁 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진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관으로 보잖아요. 이 진토도 관으로 봅니다. 같이. 이럴 경우는 두 개를 진이 재로 보는 게 아니라 관으로 본다. 그래서 이쪽은 보면은 이렇게 순응을 하는데 합을 해서 이쪽은 대항을 해버리죠. 대항. 비급 상관이 관에 대항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화가 금을 극하고 묘진천에서. 그래서 이 팔자는 이제 감옥에 가는 구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가 오면 이제 상관이 왔죠. 비급 상관이 와서 이제
이 신금을 이제 신금은 바로 경금이겠죠. 그래서 이제 임동을 하죠 이게. 뭐 이 신이 와서 인신충도 하고 묘신합도 하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신합은 어떻게 보면 인사천해 갖고 내가 사신합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이제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대운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상하가 방국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가 방국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상하보다도 좌우 방국으로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순응을 하고 이쪽은 대항을 하고 그런 구조니까. 자, 또 볼게요. 기해, 정축, 을사, 경진 그렇습니다. 자, 이사주는 이제 보시면 그렇게 뭐 큰 방국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사라 그러죠. 이 팔자가 표현하는 의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식신상관의 이제 의사가 뭔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목생화하고 이렇게 화생토하죠. 그 다음에 토로 갖고 기해자합, 이 인성을 제압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지는 보면 사화가 이제 축을 생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게 이렇게 이제 극을 해버리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음의 세력이 경진과 이 축과 해는 음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정과 사, 기토는 어떻게 보면 양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에는 양이 음을 제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에서는 반대로 음이 양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상하 간의 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방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참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방국을 볼 때 첫 번째는 이 을경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을경합이 있으면 일단은 이 진으로 이렇게 축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화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경금을 극을 해버린다든가, 여기처럼 이 사화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해수가 와서 이렇게 극을 해버린다든가, 천간은 양이 음을 제압하고 지지는 음이 양을 제압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방국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방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방국을 잡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방국을 잘 잡아내면 이 사람이 뭐 돈을 벌고 뭐 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단명하거나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잡아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천간하고 지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평생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문화도 없고 도박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없고 나무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민이라 합니다. 이게
뭐 농민이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을경합과 관련돼서 방국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신해, 을축, 을사, 경진, 그렇죠. 자, 이 팔자는 이제 보시면 이 진하고 이렇게 해가 이렇게 포국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이 살들이 이렇게 포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사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팔자는 굉장히 좋은 사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화가 포국이 돼 있죠. 음이 이 사화를 포국을 했어요. 사화는 이제 식신인데 식신이 포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은 재능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다. 그래서 돈도 많고 재능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경지는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대항이 없어요. 여기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을경합이 돼도 이렇게 대항이 없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사화가 물론 뭐 사해충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요건 대항은 아니잖아요. 이 축진이, 그 다음에 진해가 이 사화 식신상관을 이렇게 포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사화에 대한 그런 직업을 가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아주 대성할 수 있다는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방국이인지 아닌지, 이 을경합이 나왔을 때 방국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는 이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진을 극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화가 나온다든지 묘목이 나온다든지 해서 이거를 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방국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이거는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